안녕하세요. 98회 필기 합격자 이미연입니다. 카페 닉네임은 나의 기쁨이고요. 공부 기간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용어 200개, 논술 50개 정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점수는 96회에 52.91, 97회에 55.91, 그다음에 98회에 60.5. 그래서 되게 정직한 점수로 합격을 했고요. 제가 뭐 공부 기간도 일단 너무 짧고 뭐 그렇게 많은 합격의 비결을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의 약간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개 드리고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학원에 2010년 3월에 등록을 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시험을 아예 안 보기로 딱 결심을 하고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또 사람 일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1년 11월 말쯤에 또 여유 시간이 생겨서 여유 시간 있을 때 기술사를 다시 공부해보자 해서 다시 재등록을 해서 한 8개월, 9개월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학원에 딱 등록했을 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자 해서 다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했습니다. 일단 카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3학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카페 자료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런 기반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한 것도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건 주변 정리입니다. 주변 정리해서 친구들도 다 만남도 다 끊고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 하죠, 방해받는 요소를 다 없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제 예상 문제 그런 거는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96회, 97회에 다 할 수는 없었고요. 98회까지 와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 만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9개월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8회 오니까 숙제도 거의 뭐 한 80% 정도는 다 했더라고요. 예상 문제까지.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가 되게 부담이 처음에 오시면 되게 부담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나, 뭐 마법 용어를 무한반복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단기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가다 보면은 마법 용어도 보는 게 한두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처음에 오신 분들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반에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11월 말에 등록하고 2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거의 2달 좀 넘도록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한 8시 반에서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12시, 어쩔 때 1시까지 거의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그렇게 하고 나니까 96회 시험 끝나고 나서 서브노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96회 처음에 와서 시험 서브노트 만들 때는 하나 만드는데 막 8시간 그렇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96회 시험도 끝나고 딱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으로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물론 서브도 쓰레기고 서브 양도 작지만 그때 초반에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실수하지 않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학원에 등록했을 때는 그냥 뭐 공부하자 이런 의미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내가 무슨 서브노트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딱히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 등록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카페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열심히 했지만
조에 들어가서도 빨리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빨랐기 때문에 또 더 빨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2011년에 들어왔던 게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6회 시험 보고 나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 맞는 거 몇 개 되지 않는 거지만 보려고 하니까 되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97회 때는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무한 반복을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조금 96회보다는 97회 때 조금 여유 있게 시험에 임했던 게 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97회 시험 봤을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뭐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이 접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흥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간도 오버해서 한 문제 처음 쓸 때 막 30분, 35분 쓰고 말니까 2, 3, 4번 문제 쓸 때 막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게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8회 시험 볼 때는 되게 차분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용어는 10분에 하나씩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25분 안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합격자분들 중에.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들을 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조에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 합격자분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시험 당일날의 그 초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 회차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고쳤으면 했던 부분들을 시험 볼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서 갔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한두 달 만에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슬럼프가 누구나 다 와요. 저도 굉장히 97회 시험 끝나고 심하게 와서 한 달 정도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한 2달 남겨놓으니까 조급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어를 그러니까 97회 때 제가 논술을 한 5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그때 70개밖에 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200개까지는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130개 정도 한 달간 막 만들었어요. 무작위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교수님이 찍어주신 데서 그걸 다 만들자. 이래서 용어는 거의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용어 만드는 것도 너무 싫고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지긋지긋했었어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올인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회사 다니시니까 좀 덜 하시겠지만 우리는 밥 먹고 하는 게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시리에 빠졌는데도 어쨌든 손을 안 놓고 시험을 포기 안 하고 그냥 98회 시험은 무조건 보자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용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남겨놓고 무한 반복도 너무 늦다. 제 좀 성격이 급해서 불안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한 달을 남겨놓고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서브노트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한 반복 한다고 해서 보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 후회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계속 무한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부가 너무 안 돼서 한 18일 남겨놓고 독서실을 끊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서 환경을 바꾸니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무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대한 자신감은 아닌데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네 번째로 얘기 드리는 거는 시리에 빠지더라도 절대 공부는 포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로 갔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시험 봐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4교시 다 끝나고 나서는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거든요. 2회차 봤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력 안배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교시 볼 때도 좀 차분하게 보면서 체력을 좀 아끼고 2교시도 그렇고 3교시 시험 볼 때도 이게 1교시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차분하게 봤어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 교수님이 문제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97회 제가 복귀했던 거랑
그다음에 97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뭘 문제를 잘못 선택했나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인은 그렇게 많이 발견은 안 했지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보고 가서 시험을 보니까 당일날 시험 문제 고를 때 아, 이런 문제는 내가 고르면 안 되겠다.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시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저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일날 컨디션을 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당락이 이렇게 구분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류인데요. 이거는 학원 조원들의 교류도 있지만 교수님이나 조교님,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으로는 다 안 되니까 저희 학원에 두 분의 조교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허문이 없고 이게 뭘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서브가 좋아져서 시험 당일날 이제 그게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 당부의 하나는 이렇게 합격자들의 서브 노트를 가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서브 노트는 허물이에요. 기숙사가 되기 위한 허물인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과정이고 결론은 그걸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죠? 서브노트 만드는 기술?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과정이지 결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브노트 구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목매시는 것보단 그냥 서브노트 하나 더 내 거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백종윤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이성윤 조교님, 그다음에 박강원 조교님은 기본적으로 뭐 부연 설명 없이도 참 고마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에 이제 저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 중에 이제 최경록 기술사님이나 최철호 기술사님 등 끊임없이 전화를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이렇게 단도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배재환 기술사님은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셨어요. 그럼 너무 그것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임종혁 기술사님은 이제 올인할 때 다른 조 분이신데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그냥 뭐 누님 뭐 다해한다는 기분으로 시험 보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부할 때 시작했던 저희 조는 아니지만 유은옥 기술사한테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동반자가 있다는 게 저랑 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지원 기술사님, 그다음에 저희 조장 유재록 기술사님, 이익준 기술사님, 그다음에 전재철 기술사님, 그다음에 저희 총무 이왕진 기술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